네, 그래서 그런 웃긴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듯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뭐 우린 동양적인 전통의 그런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미국 사람이 와서 김치를 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한국에서 나가는 거니까 한국 브랜드는 거기에서 맞춰져 가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계 같은 경우는 스위스 시계, 뭐 와인은 프랑스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우리나라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한 나라에서만 브랜드를 알리고 구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름 같은 경우도 영어로 그런 느낌이 나게끔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 인구 중에 많은 비율을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보 차인데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런 튼튼한 차, 안전한 차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스포츠카를 내놓았을 때 되게 인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튼튼한 차가 천조각이 달린 이런 컴포터블을 출시를 한다면 안전성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안전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끝까지 안전으로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변화의 법칙이에요. 변화는 이제 카테고리 브랜드가 어떤 경우에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의 경우가 언제냐 봤을 때, 브랜드가 약하거나 소비자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브랜드를 먹이사슬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브랜드 카테고리의 변화가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경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브랜드가 약하거나 소비자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브랜드가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이사슬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는 저렴한 호텔 이미지에서 고급 호텔, 비싼 호텔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소비자한테 너무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는 그걸로 성공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하얏트 호텔 이러면은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호텔이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서 어떤 저렴한 호텔로 그런 인식이 되는 그런 호텔을 내놓았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그 호텔도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변화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이런 카테고리 변화가 너무 장시간이고 느리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천천히 일어날 때는 변화를 좀 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드물게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만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이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처음에 서비스 브랜드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건 또 일반 명사잖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것도 또 이름의 법칙을 또 위반한 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없었고 정말 몰라줬다라고 얘기해요. 약하고 소비자 마음속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인텔 뭘로 바꿔서 지금 현재 그걸로 다른 이름으로 변화를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렇게 변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좋게 변한 그런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멸성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어떤 브랜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브랜드가 탄생을 해서 계속 번창을 하고 계속 성공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브랜드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여가수 같은 경우도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결국 없어지고 결국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많이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이 해체되는 경우도 항상 봤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로 어떤 브랜드로 성공을 하고 있었다가 이 브랜드가 없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니까 그러기 전에 분명히 이런 다른 브랜드를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필요는 한데 그 대신 뭐 계열을 확장한다거나 이름을 일반 명사를 붙인다던가 이런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그런 브랜딩 불변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하지는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원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하나에 매진해야 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그 안전이라고 카테고리에서 구축을 했던 볼보 같은 경우도 끝까지 한 가지로 밀어붙이고 어쩌면 유행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또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앱솔루트 보드카를 예를 들면 어떤 위스키 회사는 보드카가 먼저 유행이 되니까 이 위스키 이름 뭐 잭 다니엘 보드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원성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 잭 다니엘은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보드카를 또 내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식에 이 보드카는 뭐 이 잭 다니엘의 위스키의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브랜드로 남았다고 하고요. 앱솔루트 보드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계속 오랫동안 보드카가 유행을 했다가 뭐 위스키가 유행을 했다가 또 진이 유행을 했다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 유행이 다시 돌아와서 잘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브랜드를 처음에 카테고리를 규정했던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 브랜드가 사라질 때까지 한 가지의 그런 이미지로 계속 남겨놔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프레젠테이션 21번째 법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 요즘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따로 분리해놔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